안녕하십니까. CNG-TV 교육방송의 조영식입니다. 오늘은 조영식의 강의마당 5번째 프로그램으로 시뮬레이션 및 해석 데이터 관리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사실은 PLM의 한 부분이지만 다른 PLM과 조금 다른 해석 데이터 관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그 PLM보다 좀 범용적이지 않기 때문에 조금 그 전문가들이 많이 들어오실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우선 8가지로 나눠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서론, 두 번째는 CAD/CAM, CA의 범위와 가치가 뭔가, 특히 그 CA라는 부분이 협의로 하면 해석이라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전산 기술 전체적인 거를 광의적으로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로다가 가치에 대해서, 비즈니스 가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세 번째는 CA 분야에서의 그 예측과 어떤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네 번째는 시뮬레이션 및 해석 데이터 관리에 대해서 어떤 것인지 조금 심층 있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그 시뮬레이션 데이터 매니지먼트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그리고 SDMS와 현재 앞으로의 가장 좀 관련이 있는 모델 베이스 시스템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한번 또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7번째는 좀 케이스 스터디, 여지껏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8번째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서론으로서 저희가 이제 5번째 시간에 저희가 이제 요즘에 그 IT의 패러다임이 그 정보 기술에서 자료 기술, 데이터 테크놀로지로 이제 좀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시뮬레이션 및 해석 데이터 관리가 그 전에 IT 기술에서 담지 못했던 그 사실은 그 PLM이나 뭐 CAD/CAM이나 이런 것들은 좋은 장비나 뭐 IT 기술에 의해서 좀 커버가 됐는데, 그동안 이제 시뮬레이션이나 해석 데이터 관리에 대해서 쉽지 않았던 거는 그 데이터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좀 쉽지 않게, 그 접근 방법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그렇게 발전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CA 분야의 비즈니스 가치와 결합하여 제품에 대해서 혁신을 추진해야 하는데, 주목한 솔루션으로다가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제 책에서도 이제 몇 년 전서부터 주장했던 것이 이제 전사적 시뮬레이션 관리, 엔터프라이즈 시뮬레이션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는 것을 주장을 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CAD 데이터를 주로 PLM이나 이런 데서 다뤘는데, 그 시뮬레이션 데이터 매니지먼트에서는 해석 데이터를 주로 관리한다는데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PLM이라는 거 일단은 눈에 보이는 CAD 데이터를 관리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거의 가치에 대해서 그 나름대로 이해를 했었는데, 해석 데이터는 사실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 굉장히 그 시뮬레이션 데이터가 숫자뿐만 아니라 이제 더 그 데이터 관리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주얼라이제이션이 많이 발전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데이터 테크놀로지로 가능성이 많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전사 시뮬레이션 관리 시스템, 엔터프라이즈 시뮬레이션 매니지먼트라는 것에 대해서 정의를 하면, CA 분야 데이터를 많이 사용하는 기업에서 통합적으로 PLM과 다르게 CA 데이터만을 집중적으로 더 많이 관리하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가상 모의 시뮬레이션을 하는 것들을 관리하는 것들이 이제 시뮬레이션 데이터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시뮬레이션 데이터 매니지먼트라는 솔루션이 처음에 시작한 거는 2000년 초에 MSC 같은 CA 솔루션 회사들이 미래의 그 CA 데이터와 PLM에 대한 어떤 도전이라고 그러나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기술적인 리딩을 하기 위해서 제안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CA 솔루션 회사와 항공방산 부분에서는 CA 시뮬레이션의 필요한 사업이 시작이 됐었습니다. 근데 현재와 앞으로는 제조 분야뿐만 아니라 전자, 그 다음에 자동차, 그 다음에 이제 기계, 식품 분야, 그 다음에 뭐 건설 이런 분야에도 지속적으로 적용될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전사적 시뮬레이션 시스템은 CA 데이터 관리, 시험 자료 관리, 테스팅 데이터 매니지먼트, 그 다음에 이제 뭐 다양한 회사들이 다르게 마케팅 용어로 다 다르게 부르고 있는데 시뮬레이션 데이터 매니지먼트 또는 시뮬레이션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를 다 포함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CA의 기본 가치를 통해서 이제 그 CA라는 부분들이 그동안에 어떤 지원 부서적인 역할을 했죠. 그 구조나 이런데 훨씬 더 눈에 보이고 CAD나 이런 거는 이제 설계를 한다는 그 어떤 뭐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그 어떤 형상을 그린다 뭐 이런 데에서 매니저 입장에서는 눈에 보였지만 사실 CA라는 거는 이제 초기에는 주로 숫자로 나왔죠. 뭐 이게 어떤 엄청난 숫자로 나온 거죠. 사실은 그 컴퓨터가 발전함에 따라서 그 숫자들을 어떤 비주얼라이제이션이 됐는데 역사를 볼 때는 대부분의 CA 자료는 대부분 숫자로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엔지니어가 매니저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CA 분야는 거의 그 약간 뭐 결정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뭐 어떤 뭐 연구소나 공장이나 뭐 이런 데서 CA 분야는 그 직접적으로 뭘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거가 쉽지 않았던 그런 거죠. 특히 기존의 실제 데이터와 가상의 시뮬레이션, 지금 이제 그 벤더들이 많이 팔고 있는 것들이 주로 이제 가상의 시뮬레이션 데이터인데, 오늘에는 그 두 가지 뭐 벤더의 어떤 그 시뮬레이션 솔루션을 소개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거와 기존의 그 기업이 갖고 있는 실질적으로 테스팅한 그 자료와 연동하고 지식 관리를 하고 그 새로운 그런 걸 해야지만 이제 어떤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 CAX, CAD, CAM, CA에 대해서 역할과 범위에 대해서 요 그림 한 장으로다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분야에서 어떤 그 부품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자기가 팀장이 되고 약간 좀 매니저가 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엔지니어, 세일즈도 하고 그 임원도 하면은 이런 그 CAX의 역할과 범위에 대해서 충분하게 자기 자신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엔지니어들은 처음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들어가서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작은 부분에서 부품적으로 일하다가 나중에 이제 갑자기 팀장도 되고 임원이 됐을 때 굉장히 결정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CAX 역할과 범위에 대해서 한번 제가 정리한 거를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품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동안에 산업사회에서는 선진국이 만들어 놓던 것들을 좀 카피하고 패스트 팔로우가 됐었는데, 이제 우리도 이제 선진국이 되다 보니까 요구사항을 수집을 하고 만들고
분석을 해야 되는 이제 정상적인 제품 개발 환경이 이제 경쟁력이 된 거죠. 그래서 요구사항을 분석해서 그 요구사항에 대해서 디자인을 할 때 가상 제품을 구현하는 겁니다. 가상 제품일 때 그 형상 자료도 만들고 그 제품의 그 내가 만들려는 버추얼 프로덕트죠. 아직 만들지 않은 겁니다. 만들기 전에 이런 제품의 물성치 같은 것들이 이제는 컴퓨터가 발전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물성치 같은 거 시뮬레이션 해보는 거죠. 뭐 떨어뜨려 같은 거 시뮬레이션 해보고, 사실 그 전에는 그걸 실험을 했죠. 물리적 실험을 했죠. 물리적 실험을 했을 때 그 단점이라는 거가 뭐냐면 비용이 많이 들고 파괴적이라는 거죠. 한번 쓰고 버려야 되고. 근데 그 이제 컴퓨터가 발전하면서 초창기에는 굉장히 파괴하기 쉽지 않은 고가에 있을 때부터 이런 그 시뮬레이션을 했지만, 지금은 이제 그 컴퓨터도 싸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모든 제품 개발에 반드시 시뮬레이션이 대부분 그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물성치 자료 생성이라든가 규격 자료, 사양, 그 다음에 성능이나 이런 것들을 예측하고 컨스트레인 이런 것들을 예측하는 것들이 이제 필요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럴 때에도 CAD와 CA가 조금씩 쓰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CA가 본격적으로 현대에서 쓰이기 시작한 것이, 옛날에는 이제 제품을 다 만들어 가지고 테스트를 하지 않습니까? 테스트를 하는데 어떤 때는 이제 그 시간과 비용에 너무 많이 드니까 이거를 그 비슷한 거를 이제 분류를 해 가지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중복되는 것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새로운 비즈니스 밸류를 찾은 거죠. 그걸 이제 밸리데이션, 검증, 베리피케이션 앤 밸리데이션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제품을 생산해서도 이제 요즘에 유행하는 인더스트리얼 4.0에서도 사실 CAX나 이런 것들이 제품을 생산할 때도 시뮬레이션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CA라는 것은 이제 굉장히 처음에는 좀 뭐라 그럴까, 아무 생각 없이 CAD와 다르게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 이것이 CA라는 말이 이제 컴퓨터 에디드 엔지니어링이라는 말로 사용이 됐습니다. 근데 우리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조금 혼란해 오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CA인가? 그래서 저는 이제 CA 부분이 그 협의가 있고 광의의 해석이 있습니다. 협의는 해석 부분만을 하는 겁니다. 해석. 그 다음에 이제 그 광의 부분은 그거와 그 해석과 CAD와 그 다음에 프로타입 이런 것들을 다 연동해 가지고 시뮬레이션 뭐 이런 부분들까지 광의적으로 해서 그 엔지니어링에서 컴퓨터를 사용하는 모든 분야는 CA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테스트하는 부분, 그 다음에 검사하는 부분, 뭐 이런 부분도 CA라 범위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들은 컴퓨터를 이용한 물질의 특성 파악을 통해서 제품 기간 단축, 비용 절감, 고효율, 설계안 확보를 통해서 제품의 질을 향상시키는 설계 지원 분야를 의미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협의가 되겠죠. 그렇지만 이제 그 광의 분야를 보면 CA는 제조 산업 전반에 걸친 제품 설계 개발 분야, 컴퓨터를 이용한 기술로 컴퓨터를 이용한 가상 실험, 지금 말씀드렸던 시뮬레이션이 한국말로 얘기하면 가상 시험이죠. 그 다음에 이제 통해서 테스트 기간 및 비용을 대폭 감소시키는 기술이며, 공학 해석 비용, 그 다음에 비용 해석. 그러니까 그 CA라는 부분이 어떤 부분 사람들을 보면은 사실 제가 한번 체크를 해봤더니 크게 나누면 한 13가지 분야가 있더라고요. CA 분야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구조 분야서부터 그 13번째는 그 비용 분석까지도 사실은 CA 분야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3개 분야를 대개 보면 이제 뭐 구조, 그 다음에 뭐 와이어 하니스, 그 다음에 뭐 그 굉장히 뭐 공력, 그 다음에 이제 열 유동, 소음, 진동 뭐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한 13개 정도를 대략적으로 분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여기에 보면은 전자기 뭐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데 CA 데이터를 관리할 때 문제가 뭐냐면 13개 분야에서 모든 그 각 분야가 그 솔루션도 굉장히 특화되어 있고 거기 엔지니어 예를 들어서 구조 엔지니어가 그 전자기나 전기 그 다음에 뭐 열 유동 이런데 전문가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13개 분야에 그 한 사람이 평생 해도 한두 개 분야에 겹치면서 그 전문가가 되기 쉽지 않은데 요즘에 이제 사회적으로 그 솔루션적으로는 다물체, 그러니까 여러 그 도메인이나 디스플린을 같이 해석하는 분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 CA 엔지니어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구조 엔지니어는 평생 구조 엔지니어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열 엔지니어는 뭐 연력학 엔지니어 열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항공이나 뭐 유체 엔지니어들은 유체만 했고 그 전자기 엔지니어들은 그것만 했는데 지금은 이제 이게 굉장히 복합이 되면서 되게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합 그 모든 그 공학 해석, 비용 해석, 제품 계획, 공정 관리 등 제품 개발의 모든 과정을 통합하는 기초 개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CA가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CA가 사실은 그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미래 앞으로의 그 회사의 가장 경쟁력은 이 CA 광의적 CA 데이터를 얼마만큼 잘 관리했냐가 경쟁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CA는 제품 개발 수명에 다양하게 포진하고 있습니다. 생산 기술에서는 성형 분야로 사출, 주조, 단조, 압출, 열 성형도 그리고 요즘에 새로운 분야인 래피드 프로타이핑, 3D 프린팅까지 이것들에 대한 해석도 사실 CA 분야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CA 분야가 생각보다 굉장히 넓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이제 CA 워크플로우는 약간 좀 그 일반 PLM의 워크플로우와 다르다라는 거죠. 굉장히 다른데 그 대부분 이제 시뮬레이션 데이터 매니지먼트 프로젝트가 실패하는 이유가 옛날에 PLM 했던 친구들이나 뭐 그 CAD의 백그라운드가 있는 사람들이 주로 이제 워크플로우를 하는데 굉장히 그거는 쉽지 않은 좀 위험한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게 서로 다르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광의의 의미로는 사실은 선행 기술이나 양산 지원 및 관리나 지식 재사용도 사실은 광의의 CA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력학 해석 여기 나오는데 이제 그 동력학, 해석, 진동, 소음, 피로, 내구 해석, 열 해석, 유동 해석, 전자기파 해석 등으로 이제 확장되고 있죠. 근데 이제 그 전에는 주로 3D CAD 데이터의 자료를 가지고 형상 데이터를 가져온 다음에 프리 프로세스 과정을 거쳐 가지고 입력 자료 후에 이제 해석에서 문제 해결을 한 다음에 후처리를 해 가지고 결과 처리를 단계에서 검토해서 결정 이런 걸 도식적이나 시각적으로 출력을 해서 어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는 것들이 이제 좀 CA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한번 제 경험에 의해 가지고 한번 이제 CAD 모델링에서 그
그 일반적으로 여지껏 그 했었던 그 프로세스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그 다음에 이제 그 모델링, 그 메싱이라고 그러죠. 메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떤 밸류어블 이런 것들을 여기에 이제 솔루션들을 했는데, 이 솔루션들은 그냥 제 경험에 의해 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그 뭐 페트란 같은 것들을 주로 많이 썼고, 네스트란도 썼고, 그 다음에 이제 아날리스 같은 데는 아바코스. 이건 좀 옛날에 제가 한번 만들어 본 자료이기 때문에 지금은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어떤 솔루션들이 다 확장이 돼 가지고 거의 차이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옛날엔 고유한 영역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 CA 솔루션들이 이제 확장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진화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문제 솔빙, 그 다음에 포스트 프로세싱,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하는 거죠. 비주얼라이제이션을 보고 커스터머들이 다시 해서 요구사항을 다시 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구사항을 다시 하면 CAD의 모델링을 다시 디자인을 하고, 그래서 이런 그 일반적인 데이터 플로우를 가진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요 CAX 분야의 예측과 전망입니다. CA 시뮬레이션과 테스트 분야에 보면 1960년에는 대부분 CA 시뮬레이션 그 코스트가 그 어떤 그 실질적인 피지컬한 부분이 굉장히 쌌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를 이용해서, 슈퍼컴퓨터를 이용해서 하는 건 비용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회색으로 나와 있는 게 CA 시뮬레이션 코스트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점점 증가되는 것들이 이제 CA 시뮬레이션 데이터 볼륨이 증가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프로덕트 데이터 타임이 굉장히 빨라지면서, 그 다음에 피지컬 프로타입 데이터 코스트는 그냥 완만하게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00년대 초에 보니까 그 CA 시뮬레이션 코스트가 만들어서 피지컬하게 프로타입으로 테스트하는 코스트보다 더 비싸지게 된 거죠. 그래서 피지컬 데이터, 그러니까 컴퓨터가 사실은 컴퓨터의 값이 엄청나게 하드웨어 값이 싸진 거죠. 그 2000년 초에 보면은 그 갑자기 서버 값이 엄청나게 싸졌어요. 그리고 이제 미래에 보면 지금은 이제 인터넷을 이용해서 클라우드 컴퓨팅이나 이런 거기 때문에 더욱 싸질 것 같아요. 저희가 그 회사마다 그 비싼 그 CA 시뮬레이션이나 비싼 그 해석 그 인원을 다 갖고 가기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그 볼륨이 엄청나게 증가되면서 싸지게, 그래서 CA 시뮬레이션 데이터 볼륨이 커지면은 인터넷을 통해서 어떤 그 빅데이터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작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뮬레이션 자료 도입은 여기서 이제 그 수년간 이제 해석 검증 트렌드와 진화를 분석해 보면 물리적인 프로타입 테스트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 컴퓨터를 이용한 시뮬레이션 비용은 지속적으로 감소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2000년대에서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그 소프트웨어도 싸지고, 소프트웨어가 옛날엔 굉장히 비쌌어요. 그리고 이제 그 하드웨어가 또 굉장히 비싸고, 근데 이런 것들이 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모두 대부분이 PLM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는 CA 시뮬레이션 및 테스트에 대한 데이터가 그 회사의 제품 조기 출시에 가장 큰 그 핵심 요소로 되지 않았을까, 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이제는 이런 CA 시뮬레이션 및 테스트 데이터 관리에 이제 눈을 떠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는 본격적으로 도대체 이제 시뮬레이션과 CA 데이터 매니지먼트가 뭔가. 사실은 어떤 분들은 뭐 조금 많이 들었고, 뭐, 캐드 앤 그래픽에서 보니까 적어도 한 3번에서 4번 정도 특집으로 나왔어요. 그동안 10년 동안. 이제, 그렇지만 사실은, 이게 쉽지 않았던 부분이 뭐냐면, 이거에 관심이 있었던 해석 엔지니어들은 사실은 제가 이제 해석 엔지니어나 고참들을 만나보면 의외로 솔루션 중심의 분석이나 어떤 포스트 프로세스나 프리 프로세스 이런 데나 매싱 이런 데 지식이 집중돼 있지, 그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비즈니스를 창출할 것인가, 이걸 어떻게 다른 데이터와 연동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문외한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요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쪽을 좀 더 얘기하면, CA 분야의 비즈니스 가치에 대해서 가치와 결합하여 제품에 대한 혁신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주목하는 솔루션 분야가 저는 전사적 시뮬레이션 관리 시스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이제 엔터프라이즈 시뮬레이션 매니지먼트 시스템은 CA 분야의 데이터를 많이 사용하는 기업들이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IT 솔루션이고, 처음에는 이제 MSC나 뭐 NCS나 그다음에 이제 지금 중에서도 옛날에 CA 솔루션의 독보적인 회사들이 이제 PLM이라는 커다란 거에 휩쓸려 가지고 PLM 회사가 많이 사들였어요. 그래서 지멘스도 CA 회사를 샀고, 뭐 PTC도 샀고, 그다음에 이제 다소도 샀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어떤 아마 셉도 뭐 SAP도 어떤 비주얼라이제이션이나 해석 이런 것들을 계속 PLM 비즈니스를 하려면은 사고 있습니다. 오라클도 살 거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처음에는 이제 이게 태생적으로 시뮬레이션 데이터 매니지먼트는 해석 회사들이 시작을 했다. 요새 이제 엔시스 같은 회사들도 이런 것들을 만들지 않으면 결국은 PLM에게 종속될 위험도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서로 고심하고 뜨거운 감자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보강을 해보면, 엔터프라이즈 시뮬레이션 매니지먼트는 CA 해석 데이터 관리는 인하우스도 있습니다. 어느 회사 같은 데 가면은 해석 데이터를 초창기에는 예를 들어서 MSC 솔루션이나 엔시스나 아바코스를 샀는데 이 데이터 관리가 안 돼 있는 거죠. 왜냐하면 주로 너무 초보적인 관리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프로세스를 뭐 인하우스를 만들어서 사용하거나,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이제 발전이 되면서 그 회사들이 어떤 자동화라든가 뭐 이런 지식 관리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까지 현업에서 요구사항을 만족시킬 정도는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저는 이런 CA 데이터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시뮬레이션 데이터 매니지먼트 혹은 시뮬레이션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와 그 회사들이 갖고 있는 테스팅 데이터 매니지먼트, 피지컬 데이터를 한 수십 년 동안의 그런 데이터와 연동을 해야지 정말 어떤 빅데이터로서의 요즘에 가장 중요한 데이터 테크놀로지를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CA의 이런 것들을 통합을 하면 새로운 가치를 제시할 수 있고, 스마트 혁신의 중심이 있고, CA의 고급 지식은 디지털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CA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결정을 하는 거죠. 이것을 생산할 것인가, 이거를 더 보강할 것인가, 이거를 설계는 결정하는 건데,
설계 결정은 CAD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설계 결정은 CA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 많은 그 설계자들이 CAD를 하면 설계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설계는 CA입니다. 협의든 광이든 그거를 왜냐하면은 설계는 결정하는 거니까요. 근데 이제 아웃풋에서 생산하는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거는 CAD이기 때문에 그게 마치 이제 다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그건 절대 아닙니다. 특히 기존의 실제 데이터 테스트와 가상의 시뮬레이션 데이터와 연동 및 지식 관리를 하면 어떤 그 회사의 새로운 혁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좀 그 어떤 그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시뮬레이션 데이터 매니지먼트의 어떤 성능이나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CA의 가치의 종류가 뭐냐 그걸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거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CA의 트렌드를 이제 시뮬레이션, 그 다음에 오티마이제이션, 그 다음에 밸리데이션, 비주얼라이제이션, 그 다음에 분석, 어널리시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의의 CA는 전산을 이용해서 한 개발이며 협의의 CA는 전산을 이용해서 한 개발에서 CAD/CAM처럼 3D 모델링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다 CA라고 저는 이제 정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가 그 이제 요약을 하면 시뮬레이션, 옵티마이제이션, 그 다음에 어널리시스, 그 다음에 밸리데이션,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비즈니스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뮬레이션을 왜 하는가? 여기 있는 이제 그 CA 엔지니어는 내가 해석한 걸 해석하라고 그러면 딱 와서 해석해서 주고 넘겨주고 이게 아니라 이런 5가지에 대해서 비즈니스적으로 어떤 가치가 있느냐에 대해서 자기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CA 고급 엔지니어나 CA 팀장이나 CA 백그라운드가 있는 임원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거 없으면 여러분들 임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엔지니어 중에 가장 임원이 적은 것이 CA 출신 임원입니다. 그래서 이 5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게 이제 초창기에 나와 있는 그 시뮬레이션 데이터 매니지먼트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크게는 시뮬레이션 자료 관리를 하고, 또 하나는 이제 프로세스 자동화 관리. 이건 어떤 이 2개가 위에서 이 2개가 어떤 1차적인 그 시뮬레이션 데이터 매니지먼트의 비즈니스 가치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5번째로 얘기하면 이제 요즘에 PLM 트렌드가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이게 PLM은 역사입니다. 근데 제가 주장하는 거는 그동안 이제 PLM이 2015년 정도 요 올해까지는 이제 IT라는 것들 때문에 발전했어요.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뭐 하드웨어도 발전하고 소프트웨어도 이제 뭐 발전해가지고 이제 주로 인포메이션이죠. 근데 앞으로는 이 기업이 데이터 중심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말로다가 IT 그 PLM보다는 DTPLM. DTPLM에서는 뭐냐면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에서 데이터 테크놀로지로 이제 넘어가는 거죠. 데이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전에는 뭐냐면은 뭐 그 기능, 그 다음에 프로세스, 그 다음에 이제 뭐 엔터프라이즈 뭐 이런 걸 했는데 앞으로의 DT는 뭐냐면 소셜 네트워킹, 소셜에서 오는 빅데이터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이제 크라우드, 그 다음에 3D 비주얼라이제이션, 빅데이터, 그 다음에 모바일, 인더스트리얼, IoT 이런 것들에서 오는 데이터를 가지고 그 시뮬레이션 데이터 매니지먼트를 해야지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그 IT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데이터 중심 그런 것들이 이제
디지털 인더스트리를 올 때는 이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세대 디지털 PLM에서는 기업의 경쟁력은 시뮬레이션과 해석 데이터 관리가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IT 기술에서 DT 기술로 진화해야 하는데 현재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정보 기술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모든 회사들이 우리 IT 솔루션 있어, 우리 PLM 있어, 우리 CAD 있어, 뭐 CA 솔루션 다 샀어.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그걸 가지고 어떻게 기업의 제품에 대한 자료를 잘 수집하고 그걸 어떤 식으로 결정을 하고 설계에 피드백해주고 이런 것들을 가공하는 기술이 이제 경쟁력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저는 이제 데이터 테크놀로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제가 오늘 시간에는 그 시뮬레이션 데이터 매니지먼트인데, 요새 이제 시뮬레이션 데이터 매니지먼트와 그 모델 베이스 시스템 엔지니어링과 굉장히 연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시뮬레이션 데이터 매니지먼트가 프로세스나 뭐 이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지만, 그 테스팅이나 시뮬레이션이나 해석은 굉장히 그 정형화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발전이 안 됐는데 비정형 지식도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정형 지식을 만들려면은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제가 광해 전산 기술에서는 이제 그 제품 모형 정보를 시각화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비주얼라이저 가상화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검증, 베리피케이션을 해야 되고, 모형 정보의 그 유효화라고 그러는데 이제 밸리데이션, 유효화도 있고, 이제 이게 밸리데이션이라는 말이 이제 그렇게 그 나중에 들어온 용어이기 때문에 그 굉장히 해석할 때 그냥 밸리데이션이라고 그러지 뭐 유효화라고 제가 한번 그 사용을 해봤는데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모델 기반이 이제 모델 기반의 체계공학이라는 프로세스가 있는데 이걸 사용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시각화. 시각화는 이제 뭐 비주얼라이제이션은 뭐 이제는 아무리 얘기해도 뭐 엄청 중요하죠. 이게 뭐 비주얼라이제이션이 이제 시작이니까. 사실은 이런 것들에 이제 굉장히 발전된 것 중에 하나가 비주얼라이제이션이에요. 그래서 CA도 이런 트렌드 해가지고 3D 비주얼라이제이션이 되고, 여기 이제 그림들을 몇 개 보여드렸는데 그것들은 다 3D, CA의 3D 비주얼라이제이션입니다. 옛날에는 이제 그 CAD만으로다가 이제 주로 했는데 요즘에는 CA도 3D 비주얼라이제이션이 이제 상식적으로 통하게 된 거죠. 두 번째는 이제 가상화입니다. 뭐냐면은 이 가상화라는 거가 저기를 굉장히랑 밀접합니다. 모델 베이스 그 시스템 공학이랑 왜냐면은 시스템 공학 중에서 이런 3D나 가상화를 도입을 해서 요새 최신으로 하는 것들이 모델 베이스 시스템 엔지니어링이죠. 어떤 그 제품을 실질적으로 가상화해 가지고 개발할 때마다 그걸 돌려 가지고 거기서 그 실험한 예측, 그 가상화한 예측을 거기다 다시 시스템 엔지니어링이라는 프로세스를 통해서 계속 적용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요새 스마트폰 같은 걸 내가 코드를 만들면은 그거를 코딩에다가 돌리면은 거기에 실질적으로 스마트폰 모양이 그대로 나와가지고 반응하는 거, 이런 것들이 가상화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용한 전체적인 프로세스가 모델 베이스 시스템 엔지니어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확장되면은 이런 가상 공간에서 제품의 다양한 물성치, 피지컬 특성, 뭐 열이라든가 전자기, 뭐 구조,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가상화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분석하고 최적화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막 CA 엔지니어링이나 CA 분야에 이제 오래 근무를 분야에서 일을 하셨다면 뭐 검증 버리피케이션은 당연한 거겠죠. 검증할 수 없는 데이터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검증이 필요합니다. 그 검증을 할 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기존에 있는 테스트 데이터와 그 가상화 데이터와 연동이 된다면 완벽하겠죠. 근데 사실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한 업체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대기업들은 이거에 관심을 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모형 정보와 현실과 어떤 오차와 간격이 있는지 검증하고, 이게 기업의 가장 핵심이 되어 있는 지식 자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이제 끝으로 이제 한국 기업이 굉장히 그 취약한 부분이 뭐냐면 밸리데이션이에요. 그 밸리데이션에 대해서 그 심지어 그 해석 엔지니어도 밸리데이션이 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지금 굉장히 그 어떤 엔지니어나 세일즈에 이런데 굉장히 그 오랜 경험이 있는 사람도 밸리데이션이 몰라요. 왜냐면 우리나라 사회가 밸리데이션에 대해서 거의 사장 생각을 묻혀버렸기 때문에. 밸리데이션이야 뭐냐면 이런 그 각 과정에 대해서 그 적법화라고 그러는 것이 더 유효화보다 적법화가 더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도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절차나 이런 거가 적절하게 합법적으로는 절차를 가졌냐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그 이런 CA 데이터를 해서 검증을 했어요. 그래서 검증을 해가지고 오케이를 했습니다. 근데 그 검증한 과정이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데이터만 뽑았다든가 어떤 어떤 그 샘플을 뽑았다든가 이건 적합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해석의 전문가가 한 게 아니라 뭐 그 구조 해석 전문가가 예를 들어서 전자기파 이런 걸 했다든가, 그거는 그 검증을 해서 한 건 좋은데 적법화나 유화하지 않다라는 거에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분들은 좀 공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정식으로 승인된 프로세스를 가져가야 된다는 거. 여기는 이제 그 아무리 그 모델 베이스 시스템 엔지니어링도 시스템 엔지니어링입니다. 그래서 시스템 엔지니어링에 표준화된 이런 도표대로 한 것이 적법화된 거죠. 이런 그 프로세스나 마일스톤을 가졌냐, 안 가졌다면은 적법화된 게 아니죠. 예를 들어서 자기네 엔지니어들끼리 나 그래, 나는 이걸 맞는 것 같아, 그리고 사인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건 밸리데이션이 아니라는 거죠. 케이스 스타디에 대해서 이 그림은 저희 그 TOC 했을 때 한번 좀 해석 3D 해석 데이터인데, 저희가 뭐 경험이 이쪽으로 이제 좀 치우치다 보니까 항공기 형상 설계 해석에 대해서 이런 플로우들을 저희가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졌다라는 거, 이런 플로우 차트, 이런 형성결나 해석 플로우 차트가 사실은 그 뭐 벤더들에게도 갖고 있지 않아요. 벤더들이 있다고 주장을 하는데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 벤더들이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은 현업에서만 갖고 있지. 그 다음에 이제 캐드캠 CA 사례 해석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에 대해서는 이런 전체적인 것들이 CA라는 거죠. 어떤 해석이나 이런 거가 아니라 이런 것들로다가 컨셉 디자인. 그리고 이제 제가 한번 이제 그 실제 사례로다가 요 그림은 뭐냐면, 여기 조직이 이제 팀이 A팀이 있고 B팀이 있고 C팀이 있습니다. 회사에다 보면 CA팀도 있고 뭐 구조 해석팀도 있고 뭐 이런 다양한 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팀들이 그 윈칠이나 뭐 이런 PLM, NOVI 이런 것처럼 이제 버추얼 프로덕트 디자인 PLM, CAD PLM 시스템이고, 요거는 이제 엔시스나 뭐 MSC의 시뮬레이션 매니지먼트 이런 것들, 엔지니어링 시뮬레이션 분야,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회사에서 갖고 있는 테스트, 피지컬 테스트 있지 않습니까? 뭐 자동차 같은 데는 뭐 이렇게 더미를 이용해서 하거나 뭐 이런 어느 회사든지 다 테스팅 데이터가 있어요. 그 수십 년 동안. 근데
잘 관리를 못하고 이 관리를 못할 뿐만 아니라 근데 연계를 못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크로스 도메인 프로덕트 데이터 인테그레이션이 이제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시나리오를 한번 좀 그려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시뮬레이션 매니지먼트의 엔터프라이즈 커넥터를 이용해서 이렇게 PLM과 시뮬레이션 매니지먼트와 요구사항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모양은 좀 이렇게 데이터베이스에서 매핑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 협업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 문서,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 CAD와 CA가 어떤 식으로 인테그레이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이런 시나리오를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양한 분야의 CA를 통합해야지만 하는 거죠. 뭐 해석 볼 때 보면은 에로다이나믹도 있고 서멀도 있고 뭐 다이나믹도 있고 동력학도 있고 모델도 있고 이제 크래시, 그 다음에 스태틱, 뭐 전자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그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 이것들이 결합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락히드 마틴에서 어드밴스 3D 툴을 가지고 각자 그 시뮬레이션이 디자인할 때도 시뮬레이션하고 분석도 시뮬레이션하고 버추얼 모델링도 시뮬레이션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시뮬레이션을 이렇게 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통합 구조 해석을 한번 제가 한번 그려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봤고, 요거는 이제 그 해석할 때 이런 프론트 로딩이나 시스템 이피션트, 그 다음에 마지막 옵티마이제이션일 때 CA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이면은 요 그림에서 보면은 이제 그 회사들이 이런 설계 검증이나 설계 이력 같은 지식을 쌓아놓고 이런 것들이 이제 데이터 테크놀로지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이런 그림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만큼의 스마트 디지털 밸리데이션을 하면 출시 시간을 엄청 줄일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리고 요 그림에서는 뭐냐면 그 제품을 개발할 때 디자인 데이터와 시뮬레이션 데이터와 테스팅 데이터가 이렇게 있는데 요 데이터가 이렇게 겹치고 있다라는 거죠. 그냥 따로따로가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겹치고 있다라는 거, 서로 도메인이. 그리고 이쪽 도메인은 CAD와 PLM에서 주로 하는 디자인 프로세스, 그리고 이쪽은 시뮬레이션 데이터 매니지먼트가 하는 시뮬레이션 워크 프로세스. 굉장히 다릅니다. 전혀 같이 집어넣을 수가 없는 건데 이거를 이제 뭐 대부분 회사들이 방치 상태로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이라는 거는 뭐 여러분들이 이걸 하면서 굉장히 많은 그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동안 고민하셨던 분들이라면. 그래서 결론은 이제 시뮬레이션 해석 시험 데이터 관리는 기업의 이제 핵심 경쟁력으로 이제 부상됐습니다. 이제 이게 PLM 다 하는 겁니다. PLM 안 하는 데 없어요. 근데 이게 이제 점점 중요하게 된 거고, 두 번째는 뭐 이제는 이제 IT에서 데이터 DT로 이제 변화되는 세상입니다. 빅데이터가 있으면 좋고, 소셜 데이터, 그 다음에 이제 그 모든 데이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엔지니어들의 기본적인 모든 회사 데이터, 테스팅 데이터 이런 것들을 다 그 데이터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모델 베이스 시스템 엔지니어링을 도입할 때 그 시뮬레이션 데이터 매니지먼트와 어떻게 연관하냐가 이제 핵심입니다. 따로따로 도입하면 굉장히 그 효과가 반감합니다. 사실은 이 분야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 네 번째는 뭐냐면 시뮬레이션 데이터와 해석 데이터, 시험 데이터, 시험 지식 관리입니다. 지식 관리와 연동해서 협업 이런 것들을 해서 그 같은 부서 안에서도 문제가 있지만 협력업체와도 이런 것들을 서로 협업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요새 회사들이 큰 회사에 보면은 해석은 뭐 미국에 있고 디자인 팀은 뭐 영국에 있고 여기서는 이제 뭐 굉장히 뭐 로케이션도 뭐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협업을 해야 되는 것지 않으면 진짜 완전히 그 엉망이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이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CA 사람들이 CA 가치의 인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대부분 저도 이제 CA 엔지니어로다가 이제 시작을 해보면 대부분 보면 CA 엔지니어들이 자기 분야 외에는 굉장히 다른 분야에 대해서 연계나 연동에 대해 굉장히 폐쇄적인 거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CA 하는 분들이 비즈니스 가치나 뭐 이런 어떤 그 밸류나 이런 가치나 추상적인 거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인식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끝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좀 질문을 좀 받겠습니다. 그래서 주재현님이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IT에서 DT로 넘어갈 때 CAD, CA의 경계가 모호해진다는 말씀으로 이해했습니다. 이후에 점점 이런 융복합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까요? 아니면 PLM 분야를 포함해서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융복합이라는 거가 선진국에서는 그냥 일상적으로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걔네들은 이제 엔지니어를 키울 때 이런 그 당연히 융복합이라는 것을 인재를 키웠죠. 그래서 몇 가지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되는데 이제 한국은 이제 빨리 따라잡다 패스트 팔로우다 보니까 역할 분담을 한 거죠. 야, 너 CA만 해, 너는 CAD만 해, 너는 PLM만 해.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고참 엔지니어들이 힘들어지는 이유가 IT 부분에 대해서 경쟁력이 점점 없어지는 이유가 이런 것들이 아닐까요? 너무 급조하게 나는 어떤 사람들은 난 CAD만 하면 돼. 나는 해석 중에 나는 열 해석만 하면 돼. 나는 이것만 해도 먹고 살아. 그래. 근데 이제 지금 이게 융합되면서 더 문제가 된 거죠. 더 크게 봐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빅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그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데이터 테크놀로지지 않습니까? 데이터 테크놀로지에 저는 이렇게 봐요. 자료 기술. 그럼 자료 기술 앞에 뭐가 붙을까요? 데이터 테크놀로지 앞에 빅데이터 테크놀로지, 클라우드 데이터 테크놀로지, 인터넷. 그러니까 그 앞에 굉장히 옛날에는 한두 가지만 알아도 괜찮았는데 이제는 그런 다양한 데이터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혼란스러워하는 거가 야, 빅데이터가 뭐냐. 나는 데이터베이스 공부했는데 나 현업에 모른다. 나는 그게 아니라 이제 빅데이터는 현업에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왜냐면 예를 들어서 PLM을 유지보수하고 그 CAD만 전담하는 사람은 그림을 그려주는 거지 설계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석도 만약에 기계적으로 내가 해석만 한 사람들은 경쟁력이 없어요. 내가 해석 데이터를 해서 그거가 그 제품을 결정할 때 내 의견을 해줄 수 있는 그 CA 엔지니어가 필요한 거지. 나는 해석만 했어. 나는 이거에 대해서 이런 답만 나와서 답만 던져주는 CA 엔지니어는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이제 현석균님이 현재 시뮬레이션 데이터 매니저 도입에 성공한 사례가 국내에 있습니까? 라는데 있습니다. 사실 그 우리나라에서 시뮬레이션 데이터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관심 있는 데가 우선은 저희겠죠. 그 항공방산이겠죠. 그 항공기 할 때는 주로 많이 쓰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그 CA 쪽에서 굉장히 특화되고 CA 기술 널리지가 많은 회사들이 도입이 먼저 됐겠죠. 그 중에서 이제 전통적으로 CA 데이터가 생명인 데가 뭐냐면은 이제 타이어 회사들이에요. 타이어 회사가
그 CA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그 타이어의 그 어떤 그 무늬나 어떤 그 구조가 굉장히 생명이기 때문에 퍼포먼스나 이런 거에 그래서 타이어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쓰고 또 하나는 이제 요새는 뭐 자동차 회사도 그 안전이나 이런 거가 이제 많이 중요해지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쓰고 그런 거 이제 많이 씁니다. 그래서 거의 지금으로 보면 성공 사례가 있는데 이제 발표를 안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자기 회사의 민낯이거든요. 자기 회사의 어떤 그렇기 때문에 시뮬레이션 데이터는 PLM도 오픈하기 어렵지만 시뮬레이션 데이터는 오픈하기가 더 어려울 것 같아요. 백안승님이 현재 국내 시뮬레이션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하고 있는 툴 종류를 간단하게 비교해 주실 수 있나요? 사실은 제가 제 나름대로는 판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마다 자기 나름대로 저희가 있어요. 다소도 있고 엔시스도 있고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MSC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대부분의 작은 시뮬레이션 회사나 이런 데에서는 자기 나름대로 데이터 관리를 어느 정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오토데스크도 여기에 관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디지털 데이터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그 빅데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사용자들이 어떤 그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얘기하는 것까지 캡처하는 그런 시뮬레이션 데이터 매니지먼트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대부분 저는 대부분 그 회사들의 제품에 저는 이제 좀 제가 생각하는 비전에는 턱도 없이 모자라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회사들이 자기가 산 그 CA 솔루션을 산 이유가 자기네들이 CAD나 PLM을 지키기 위해서 샀기 때문에 그 다른 제품에 대해서 인테그레이션 하는데 굉장히 인색해요. 그래서 조금은 이제 좀 오픈 소스나 이런 회사들이 좀 많이 활성화됐으면 하는 게 저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해석 데이터 크기가 수 기가바이트 된 경우 등이 있는데 대용량 데이터에 관련돼서 이슈가 어떤 것이 있고 그에 대한 방안이 무엇입니까? 궁금합니다. 김상태 님이 사전 등록에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 다음에 데이터 보안 관련해서 이슈도 정말 궁금합니다. 시뮬레이션 데이터 매니지먼트가 왜 PLM과 별개로 따로 가져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인데 해석 데이터는 PLM 데이터와 다르게 데이터 양이 많습니다. 그리고 CA 엔지니어들이 그거를 공개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PLM처럼 확정된 데이터도 아니고 PLM은 데이터가 시뮬레이션 데이터, CA 데이터에 비해서 되게 작아요. 뭐 10분의 1도 안 돼요. 근데 이거보다 엄청난 많은 데이터고 이게 확정도 아니고 내가 몇 번을 돌려야 될 데이터인데 이거를 PLM에다 등록한다는 자체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PLM 데이터에서 이런 시뮬레이션이나 해석 데이터를 등록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등록해도 읽어보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여러분들 뭐 해석하는 사람들 알겠지만 뭐 CAD처럼 한번 딱 그리고 고치는 게 아니라 이 데이터를 어떤 환경에 변수를 계속 해가지고 수십 번 돌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떤 게 맞고 틀리고를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려면 실질적으로 피지컬 테스트한 데이터와 연동이 돼서 필터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내가 어떤 밸류 가상적으로 변수만 몇 개 받아가지고 그거를 돌려서 너 이거 맞아 그러면 내가 이거 맞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PLM 데이터와 해석 데이터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가치나
크기나 관리 대상이나 뭐 이런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시뮬레이션 해석 데이터가 다르게 관리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아직도 지금 프로젝트 몇 번 한 어떤 기업들은 뭐냐면 이거를 PLM에다가 연동시키려고 한 사람들도 있어요. 옛날엔 그걸 연동하려고. 근데 그냥 링크만 가져가야지 이거를 거기다 집어넣으면 PLM 데이터가 집어넣는 순간 아무 의미도 없고 PLM 데이터까지 이제 굉장히 커지고 망가지는 거죠. 근데 사실은 PLM 회사에서는 나쁠 거 없죠. 왜냐하면 회사가 더 많이 그 벤더가 더 뭐 하드웨어나 이런 것들을 한다 그러면 뭐 그렇지만 사실은 효과성이나 유용성은 전혀 없는 거죠. 소규모 제조업체입니다. 개발자만 15명 정도인데 과연 CA 프로그램이 필요할까요? 매출액이 3천억 정도인데요.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 소규모 정현석 님이 했는데 3천억 정도, 그러니까 그 소규모 제조업체가 이제 그 강소업체가 되려면 그 CA를 해야 됩니다. 강소업체, 작지만 강한 히든 챔피언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PLM이 아닙니다. CA 솔루션이고 이거를 테스트한 거와 연동을 시켜서 내부적으로 그 사실은 소규모 업체가 PLM의 거대한 프로세스를 들어와서 비용을 엄청나게 소모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소규모 업체라도 안전이나 보안이나 뭐 이런 그 설계 예측 이런 거에 리스크를 가져갈 때 가장 해결해 줄 수 있는 거는 시뮬레이션이나 해석 데이터밖에 없어요. 그 한번 정 선생님은 조금 공부 더 이런 데 포커스를 가지고 PLM보다 저는 시뮬레이션 데이터 매니지먼트나 아니면 지금 작은 회사도 나름대로 뭐 문서라도 갖고 있거든요. 테스팅 데이터, 테스트한 문서, 그 다음에 테스트 의뢰 문서, 지시서 뭐 이런 것들이라도 그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미래에는 대기업이나 소기업이나 안전이나 이런 거에 그 리스크가 굉장히 많아요. 그 폐기나 뭐 이런 거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질문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명석님은 좋은 강연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도 감사드리고요. 여기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이런데 관심 있는 부분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CA. 그래서 이걸 들으시고 자기 주위에 CA 엔지니어나 이런 분들이나 젊은 엔지니어들이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들으시고 나서 자기의 그 업무 분야나 이런 비전이나 가치나 이런 것들을 좀 재설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오늘 뭐 사실은 이 분야가 루프하게 얘기를 했는데 어떤 솔루션만 가지고 얘기해도 뭐 하루 종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오픈 소스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가지고 그 다양한 CA 솔루션끼리 서로 그 통합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렴하게 그래서 중소기업들이 그 좀 이런 데에 대해서 큰 돈 없이도 이런 시뮬레이션이나 해석 데이터를 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강연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